커서 무엇이 될래 이러니까 나도 언니처럼 창녀가 될래 이래요. 와, 황당해가지고 눈물이 핑 돌대요. 누가 쟤를 저렇게 가르쳤는가. 이 애들 병신으로 만드니까 저리 돼버렸죠. 애들은 공부를 시켜준다 이 생각을 안 한 거죠. 쟤들이. 그러니까 원래 걔들 그 나라에 있는 그 앙코르와트 그거는 바보 같은 놈들이 만든 거죠. 앙코르와트 그것도 앙코르와트는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이라 가지고요. 뭐 피라미드보다 크고 뭐보다 크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앙코르와트가 무엇이냐 하면 사각형 판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죠. 이거는 사각형 판은 여성의 성기고 세워놓는 것은 남자의 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성기에 남자의 성기를 꼽아놓는 것을 이렇게 병신처럼 폭 500m, 뭐 이쪽으로 300m, 높이 60m짜리를 만드는 바보가 바로 캄보디아 놈이죠. 저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전국의 캄보디아 강에다가 돌로가 새겨가지고 또 다 그거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니들이 생각한 것이 아주 유치한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호남에 계신 분들이 뭔가를 잘 오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경주에 가면 천마총 굉장히 크죠. 이쪽에 무열로 하는 거만하죠. 그래서 백제는 시시하고 신라는 위대하다 이게 아니고 신라는 바보고 백제는 위대하다죠. 왜? 뭔가를 크게 만들어서 국민을 통치하는 것 이것은요 사물이 관념을 이길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념이 사물을 이길 때는 사물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해겔의 미학 강의에 나옵니다. 일본에 가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무덤이 있습니다. 저 무덤은 진시황 무덤보다도 크고 피라미드보다 큽니다. 그거 백제가야 연합정권이 일본 사람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가야 이야기도 조금 하겠는데 가야 백제가 자꾸 일본 통치했다 그러는데 백제가 통치하는 곳은 이쪽 구조지역이고 일본은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모두 다 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봐서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야라고 보는데 철기 문화를 가진 곳이 식민지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웃기는 얘기죠. 전 세계의 모든 철기는요 위대해가지고 주변을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파미르 공원이 전 세계의 문명의 아버지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철기가 기원전 2000년 전에 있었죠. 우리 고향도 파미르라고 했어요. 근데 가야는 1세기에 그토록 뭐 황하, 양쯔강, 뭐 일본 전부 다 철기 팔았다 그러는데 왜 정복한 땅이 없습니까? 이 수수께끼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 정복하고 그러고 이 동아시아 전체를 정복했던 것은 사실은 가야인데 백제는 이 해양 문화하고는 좀 거리가 먼 뭐냐면 대륙 문화, 기마민족의 전통을 망할 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백제 사람이 잘 몰라서 지금 자꾸 이상한데 황산벌에서 싸웠다. 그 백제 계백장군이 바보라서 황산벌에서 싸웠습니다. 말 타고 싸우면 일당백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신라 병사를 황산벌로 끌어들였죠. 처음에 이겼지 않습니까? 신라가 그게 죽을판 살판 대들 줄 몰랐죠. 기사대기 몇 대 때리면 갈 줄 알았더니 얘들이 죽을판 살판 대들어가지고 하여간 지게는 졌는데 황산벌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제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백제는 망할 때까지도 기마민족이었고 그래서 말 타고 달리기 좋은 이 호남평야에다가 자기 땅을 차지했구나. 그리고 이들은 이미 위대한 문명을 갖고 있었다. 위대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영로라고 처음에 와가 이상한 말 자꾸 하다 어제는 이렇게 한 처리 들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왜 이 남한으로 내려왔느냐니까 손톱깎이 때문에 내려왔답니다. 왜 손톱깎이 때문이라니까 왜 다른 나라의 대사론가 뭐 있을 때 남한의 대사가 자기한테 선물 하나 주겠다 그래가지고 돈이라도 좀 많이 줄 줄 알았더니 손톱깎이 하나 주더래요. 근데 이 손톱깎이가 뭐 우리나라 손톱깎이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거랍니까? 희한하게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손톱깎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라면 이야 이게 얼마나 발전되었겠느냐. 그래서 왔다고 그 말 이해가 갑니다. 그럼요 제가 인디안의 시를 읽었는데 우리 무슨 족은 우리 족은 더 많은 돈을 가지거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걸 보고 막 가슴을 치면서 들었는데 자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글을 쓸 수 있고 그걸로 시를 만들 수 있다면 손톱깎이 뒤에 놓인 대한민국의 어떤 엄청난 기술 발전 경제력처럼 그것이 말하는 나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면 목마른 늑대처럼 헤맨다. 이 시를 쓸 수 있다면 인디안의 그 풍부한 철학, 정신, 문화 얼마나 넓겠습니까? 외국 놈이 다 죽여버렸죠. 외국 놈들이. 그러면 지금 우열왕릉, 윤영왕릉 이 속에 요걸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슨 글이 들어있습니까? 지석이 요만큼 있는데 뭐 땅의 신이여 이 왕의 묘지를 사용하고 싶으니까 제가 돈 얼마를 들 테니까 좀 빌려주십시오. 이 말을 갖다 적어놨죠. 왕이 이거 내가 통치한다니까 내 마음대로 무덤 써 이래가지고 또 천마총처럼 크게 피라미드처럼 크게 만들지 않고 조그만하게 만들고 그런 글을 새겨 놓을 수 있다면 백제 문화의 위대성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냐. 손톱깎이 하나를 보고 세계 최고의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IT 기술을 알 수 있듯이 제가 그거 무열왕릉에 대한 기사 보다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넋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요 백제 이야기 할 때 막 이상한 거 막 자꾸 과장해가 하지 말고 야 무열왕릉이 저렇게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조그만 지석을 새겨 넣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미 사물을 크게 해서 관념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관념이 사물을 지배하는 시대로 이미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망하기 전까지 신라한테 늘 가르쳐줬던 나라죠.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백제 시대가라고 말하면 이상한데 전라도 시대는 한 200년은 간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언놈이 되든 그거는 바지 사장이고 바지 사장입니다. 전라도의 정신, 전라도의 이시, 전라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적 사유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되든 그거는 막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송영길 같은 분이 도대체 집도 제대로 없으면서도 틀리는 말 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 길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손혜원이는 나는 고향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인데. 서울 명동이에요. 서울 명동. 그렇게 치고 손혜원이가 투기를 했다 이러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요. 왜냐하면 문화재가 딱 돼버리고 나면 그거 되는 순간에 주변보다 땅값 다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고 문화재도 기아집 같은 문화재라야 전주처럼 가격이 올라가지 그 판자촌 주르륵 있는데 그 문화재 만들어 놓으면요 이거는 뭐 팔지도 못하고 집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딱 되면 기둥 벽돌 이거 바꿀 때 완전히 다 못 바꿉니다. 허락받고 법원적으로 바꾸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격이 올라갑니까?
네. 예. 그 가격이요. 예. 그 갑자기 예. 그 SBS에서 공개하기 직전에 내내 거래가 한 3건 있었대요. 그게 시가보다 한 2~3배 이상 튀겨가지고 매입을 해갔대요. 아, 그것도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기획이다. 아니, 그게 뿐만이 아니라요. 묻어버려요. 저 손혜원이가 땅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요만큼 땅 하나만 달랑 살 때는요, 얼마냐, 그럼 1,000원이라 그러면 1,000원 주고 딱 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를 다 사게 되면요, 이걸 한 5배 이상 줘야 이거 다 삽니다. 그래가지고 또 올라간 가격이기도 하고,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실매매가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거기 땅값도 손혜원이가 올려줬죠. 그리고 이미 다 끝나고 나면 가격이 내려가 버립니다. 이 땅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럼 투기라는 것은 1,000원에 사가지고 2,000원 받을 수 있는 걸 투기라고 하지. 1,000원에 사가지고 돈 2,000원 들였더니 나중에 500원 될 버리더라. 이거 투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니들한테는 이익 때문에 땅을 사지만 나는 손해를 위해서 땅을 샀다고 했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시각이 제가 보는 시각하고 전달이 이분은 원래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이 돈만 닦고 시비 걸고 욕하면 안 되죠. 이재용이가 주식을 이상하게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욕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원래 뭐 삼성의 아들이라고 저는 가난하고 그 사람 부자라고 욕을 하면 안 되죠. 그분은 제가 볼 때는 100억도 아니고 1,000억 이상의 돈을 가진 사람이니까 100억을 사죠. 그럼 이게 뭐 자기 그 이름 뭡니까? 낮은 칠기를 100억짜리를 샀죠. 100억어치나.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한 10채 살 수 있는데요. 이건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낮은 칠기를 샀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있는 땅 중에 15m 되는 꿀뚝에 반해가 산 사람이죠. 그 어디를 봐도 투기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사는 땅값은 내려가게 돼 있는데 누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1,000원짜리 땅을 2,000원 붙여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3,000원에 매입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문화재로 등록되고 나면 그 땅은 500원 되는 땅이다. 당신 같으면 그거 살래? 이걸 제대로 공박을 못해요. 이게 전주의 한옥천, 그 다음에 안동의 한옥천, 하회에 있는 그 유시들, 종택, 이런 거는 사면 투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투기가 됩니까, 이게? 자동차도 접근하기 어렵고 이상한 것입니다. 그 이제 딱 보면 알아야지. 그래서 손혜원이는 사실 애국지사였는데. 나경원이가 산 신당동 땅 그게 전형적인 투기죠. 15억 남았어, 17억 남았으니까. 나경원이 걔는 뭐 아베 여동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논어를 읽을 때 제자 한 명을 볼 때도 꼼꼼하게 한 명 한 명 자꾸 챙겨가고 이 글을 누가 썼느냐. 아까 이상한 제가 말했으니까 포르노 그거 도대체 누가 찍었냐. 누군가 찍는 사람이 있다. 안 그러면 그거 시중에 유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대화, 남이 들을 수 있는 대화도 있고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대화까지 이 책에 왜 실려 있느냐. 그거는 본인이 실토한 거다. 본인이 자궁한테 이야기한 거다. 자,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로는요, 무슨 장비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주 거칠고 밥맛 없는 남자로 보시는데 사실 삼국지 연의에서 가짜로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유비, 장비, 관우, 여포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체격이 제일 좋은 남자는 유비였습니다. 유비의 키가 한 173cm 정도 되는데 기록을 보면 그게 키가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장비하고 관우는 막 165나 160 정도 되니까 제보다 좀 작았겠죠.
그런 아이들이 80건 청년도를 이끌렸다 그러는데 그런 거짓말도 다 그만두고 장비가 화가였습니다. 화가였고 뭐 고향에서 서당도 하고 지식인이었죠. 지식인이니까 막 성질 발발발 내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참 되는데 이 중에 이제 그 뭐 오호 장군인가 중에 제일 좀 특이한 건 마초인데 마초는 선조가 좀 이상하게 한나라 유방을 도왔던 뭐 이상한 그 출신인데 이 사람의 딸이 몇대 몇에간 손녀가 중이 엄청난 미인이라 가지고 중국 역사에 기록되는데 그래서 이 여성이 왕비가 뭐 이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피부가 1100색이랍니다. 전 세계 여성 중에 1100색 여성은 우리나라에 북한 여자밖에 없죠. 북한 여자가 피부가 제일 푸른 기가 돌 만큼 매끄러운 아름다운 피부 아닙니까? 북한 여자 만나봤죠. 제가 북한 여자를 직접 본 건 아니고 저쪽에 어떻게 흘러가 춘천에 살던 아이를 하나 봤는데 아이가 숨이 탁 막히대요. 와, 이런 아이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백인들 피부에는요 주근깨 있고 노란물 들어가지고 이상하고 그런데 북한 아이들이 그래요. 그 이제 이 여성이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런 뭐 삼국지도 이제 저처럼 이제 책 뒤져가 보면 재미도 약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나쁜 놈은 이제 여포인데 여포가 나쁜 놈이라서 나쁜 놈이 아니고 이 고구려 사람이라서 나쁜 놈으로 설정했죠.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이 맞짱 잘 뜬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니까 여포는 그래 해놓고 그 대신 고구려 놈들은 나쁜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구려 빵지라 그러는 거 자식들 자꾸 욕을 하죠. 그런데 마초가 이게 요 밑에 아주 유명한 미인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쟤들이 피부가 왜 저렇게 겉하고 나오느냐 결국은 북한 여성하고 저쪽에 그 우즈베키스탄인가 그쪽에서 왔던 사람들이 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고 뭐 장비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래서 자로라는 남자가 논어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자로가 없으면 논어가 리얼리티가 빠져버리죠. 논어에다가 리얼리티를 부여합니다. 이 남자 참. 그래서 저는 논어를 읽으면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 누구냐 저는 자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로야말로 공자의 가르침을 가장 이야기하고 공자에게 모르면 막 퉁명거리면서 대들기 때문에 공자가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가 새로운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인물이고 뭐 자공은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언어를 우리에게 남겨줬으니까 공자가 위대한지 자공이 위대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책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해도 필요가 없죠. 아까 그 시를 썼던 사람 인디언 나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산다. 하루라도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면 목마른 늑대처럼 헐떡거린다. 이 사람이 이들이 쓴 언어 같은 책을 남기기만 했다면 언어보다 더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요. 없으니까. 그런데 자공은 만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만난 날 참 행복하죠. 술이나 커피를 못 끊어가지고 그토록 괴로워하다가 내가 딱 끊어야지 30년 동안 생각했는 것을 최근 한 60일 동안 끊었습니다. 그 나를 만났죠.
나는 나를 이것도 뭐 만나는 것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만나는 커피를 마셔서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나는 것 중에 하나죠. 예. 술을 만나가 내 자신이 더 잘 배우고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만납니다. 이 인디안들의 철학, 문화, 예술, 그리고 인디안들 춤 같은 거는 보면 우리나라 국거리 장단 그대로 맞춰야죠. 그 전번에 이영옥이라는 거죠. 그 춤추던 사람. 그 사람 소개를 좀 하는데 대구의 명문 경북여고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 딱 틀어놨는 거 인디안 춤을 딱 보더니 아 저거 국거리 장단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딱딱 무슨 말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전국에서 춤추어 가지고 상은 여고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휩쓸었다는 그렇게 한국 무용의 선동열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이렇게 뭐 요가. 예, 뭐 좀 요새 요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거를 지금 만나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논어를 공부하듯이 아까 그 RM이라는 BTS 그 최고 멤버가 UN 거기에 가서 연설했던 나이가 RM 아닙니까? 걔가 어릴 때 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음악의 기초를 닦았다. 이게 그 말 듣는 순간에 제 앞에 머릿속에 전기가 팍 오게요. 그래서 역시 그 신재요. 그 다음에 이름을 다 대지는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저 대중가요라고 하지 마세요. 이 대중노래라고 해야 된다. 가요는 국민가요라는 말을 줄인 말인데 한국 시민의 가요라는 뜻이니까 노래라고 바꿔야 됩니다. 저는 자꾸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신재호를 이어받은 사람이 좀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아는 우리 음악의 달인을 이야기하면 그 신중현, 그 다음에 조용필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음악을 배워가지고 우리 음악으로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 중에 신중현도 그렇고 안 죽었으면 조용필을 뛰어넘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노래도 어릴 때 판소리 안 배우면요 희망 없습니다. 김정호도 그런 계열입니까? 예, 부모님 판소리.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조통달 아들도 있고요. 예? 조통달 씨 아들. 누구? 조통달 판소리 잘하는 분의 아들. 조관우. 조관우는 제가 그 판소리를 알아들을 만한 수준은 신중에 아닌데 안 죽었어요. 아니 살아계셔요. 그래요. 여러 죽이는 날이라. 그 아들이 신화의 멤버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아들도 조관우는 그 가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가사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예, 제가 넋이 빠져버린데 이 사람. 예. 저는 뭐 음악적 재능은 없고. 저 빠져듭니다. 예. 예. 노래 해가지고 저 노벨 문학상도 받고 이제. 예. 밥 딜란이 그랬듯이 딜란. 곧 뭐 BTS나 우리 그 나오겠죠. 그래서 관념이 사물을 이겼던 그것도 저 6세기인가 그때니까 1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문영화 생각해보면 막 그러고 여기 또 그 가야 이야기도 제가 했는데 이쪽에 저 전주인가 어디 거기에 가야 땅이 있었다 그래요. 요즘 유물이 자꾸 발견되대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그토록 위대해가지고 광개토 대왕이 5만 명을 거느리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가야입니다. 이 외라는 이 글자가 요 일본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가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고 원래 뜻은 숲에서 쇠를 만들던 사람이라는 뜻이었는데 가야가 멸망되고 난 후에 일본 놈들이 이제 저거를 외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안 되고 일본으로 바꿨죠.
뜻이 좀 나쁘다 싶어요. 이거는 발음으로 옮기면 그냥 우리말이었습니다. 근데 5만 명은요, 당시 차이나 전체를 지배하던 북이하고 전쟁 치러 갈 때 광개토장이 5만 명을 끌고 가니까 북이의 그 왕이 전쟁 치려다 그만둬 버렸습니다. 왜 그만뒀느냐? 저 고구려가 결국은 우리 형님 나라인데 지금 우리끼리 싸워서 이길지도 말지도 모르고 5만 명이나 그 당시 5만 명 엄청난 병력인데 그렇게 기병 5만 명. 뭐 기병인가 뭔가 기병 5만 명. 기병 5만 명, 기병 5만 명. 탱크가 5만 되죠. 탱크죠. 탱크 5만 명. 근데 신라를 통일하는데요. 지금 신라 땅 통일하는데 기병 1000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신라대의 왕 중에 박씨 중에 뭐 사판이인가 무슨 왕이 그 지역에 광개토량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1000명 데리고 다 통일했어요. 근데 이 5만 명을 가지고 왜하고 전쟁을 쳐야 됐다고 생각한 거는 이게 엄청난 나라였죠. 그래서 결국은 졌습니다. 또 그 광개토대왕이 져가지고 돌아가 버렸는데 이제 가야가 이제 그 자신만만해가지고 북경에 있는 고구려를 때리려고 갖다 거스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됐는데 그러고 신라는 그때 가야의 식민지였습니다. 경주의 마음대로 따로 다니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듯이 뭐 여기에 전라도에 산다고 가야는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 역사를 그냥 받아들이고 영산강 저리로 쭉 가면서 전부 다 가야 땅이었고 하고 1세기에 경상도 북부까지 백제 땅이었어요.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이거는 백제 땅일 리가 절대로 없으니까 이것은 글자를 잘못 쓴 거다. 고구려를 잘못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병도가. 아닙니다. 그 영주까지 백제 땅이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사람이 글자를 잘못 적어도 백제와 고구려를 어떻게 잘못 적을 수 있는 거죠. 그 글자는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많이 지배하던 것을 백제가 이어받아 가지고 있다가 참 고구려가 이어받았고 나중에 신라가 가까운 데 쳤다. 이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그때 백제는요. 순천, 영산강, 광주, 뭐 전주 여기서 이렇게 빙 돌아가 김해로 해가지고 저쪽에 낙동강 북부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뭐 소금 같은 거 뭐 물고기 같은 거 갖고 가가지고 거기에 나무가 좋으니까 나무만 이딴만한 거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려오기만 하면 그냥 끝내주죠. 그때 나무가 돈 아닙니까? 거기 금강송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같이 살았는데 이 사실은 그냥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처럼 트인 사람은 잘 없고 맨날 욕하는 좀 이상한 놈들 그래 바보 같은 게 그래 자꾸 뭐 또 며칠 전에 또 누가 그러더라고 내한테 패친 신청을 했는데 영주 사람인데 그렇게 딱 적어놨더라고 육군 참모총장 고향 전라도 무슨 뭐 해군 참모총장 고향 전라도 이제는 군인한테도 기대할 것이 없으니 끝났도다 이랬잖아. 바보 같은 게 육군 참모총장이 전라도 사람인데 네가 왜 끝났냐? 왜 네가 기분 나빠? 아 얘 이런 놈을 내가 배친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 이 새끼 잘라버렸는데 좀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이런 놈 있어요. 이런 놈. 불쌍히 여기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가 가르쳐야죠. 저한테 배우라고 한 2달쯤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고생 못하고 보십니다. 그랬는데 육군 참모총장 전라도 뭐 해군 참모총장 전라도 공군 참 전라도 그게 왜 나빠? 그게 당신한테 왜 기분 나쁘냐? 지금요 쿠데타 안 됩니다. 뭐 육군 참모총장이 이렇게 돼 해군 참모장 안 됩니다. 왜냐면 사병들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공격이 가면 그 우리가 왜 갑니까 이렇게 탱크 몰고 가다가요
탱크에 있는 부품 같은 거 빼가지고 논에다가 던져버리고 탱크를 옆으로 가르려고 하면 군대가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저쪽에 체첸하고 러시아 싸울 때 체첸이 러시아 이겼습니다. 그런 방식이 돼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됩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보다가 당신이 왜 내보고 명령해? 그래 전번에 뭐 어떤 병사가 뭐 중대장 보고 뭐 자네가 어쩌고 이렇게 말하다가 고발당했는데 법원에서 무죄라 그래버렸대요. 뭐 학명 아니다 이렇게 무죄라 그랬대요. 그렇듯이 병사들이 뭐 전국의 각지에서 있는 병사들이 지금은 대학교 출신이 한 90% 되니까 저쪽에 청와대 쪽으로 공격에 일하면 못하겠다 그래 보이죠. 그리고 정글하면 뭐 한 25톤 되는 트럭이나 탱커 안에다가 휘발유가 불질러 뿌리고 저쪽 피해버리면 내려오는데 그것 때문에 3일 걸려버리죠. 아무것도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합리적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게 이상한 참 육군 참모총장이 전라도 사람이라서 더 이상 군인한테 바랄 것이 없다 자식 웃기는 겁니다. 저처럼 호남 정권이 호남 사람들의 정신 이것이 200년 이상 가지 않겠냐. 그럼 호남 사람들 정신에 따라가면 되죠. 그거 왜 나쁘죠? 이거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뭐 대통령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다 치우고 주의가 위대하다. 아니면 뭐 사마천이 위대하다. 이러지 말고 책을 딱 보고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도 알고 우리가 논어도 제대로 이해하고 철학도 제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자공 이야기했고 자공은 논어를 직접 쓴 사람입니다. 그 굉장히 책 속에 굉장히 잘 적어놨고 자로 이야기했고 남자 이야기했고 개강자 이야기했는데 시간 또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하고 여기에 저는 제 할머니 고향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뭐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고향을 잡았습니다. 자기 공간 찾아가지고 그래서 또 할머니가 또 엄청난 미인이었다는 거 그것도 좀 자랑하고 아니 그 마을에서 이쁜 사람은 전부 다 저 집에 할머니 닮았다 했어요. 그만큼 그러고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일제강점기 그 약간 친일파이긴 하지만 경상군이 아니고 제 고향이 경상군에서 30리나 떨어졌는데 30리 떨어지는 사람이 부녀회장을 했어요. 그때 부녀회장 친일파 맞아요. 그래 친일파 친일파 아니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 아니고 그건 인정하는데 근데 뭐 할머니가 그렇게 나쁜 짓 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아버지 보면 그 나쁜 짓 절대 안 해요. 아버지는 근데 아버지도 저는 친일파라고 보는데 마을에 세금 거두러 가가지고 대문 열고 안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저쪽에 가지고 반대쪽으로 바라보고 대문과 반대쪽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버지가 김대중 대통령을 이승만 직후에 바로 신민당에 가입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들이 바로 그것을 했을 만큼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한 분은 아닌데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시기에 전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하고 할머니가 왜 그런 거를 했는가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부끄럽죠. 약간 부끄러운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만두고 하여간에 오늘은 하여간 유서 깊은 동네 아주 굉장히 유서 깊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땅이 백제 땅이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마한 어쩌면 가야 우리 전체의 어떤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다. 없으면 우리가 마한을 찾지를 못합니다. 여기 저 반남의 그 가야 유적이 얼굴에서 막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주 반남 함께 있었던 땅. 그러고 저쪽에 이 동네 순천 그다음에 목포 광주 저기에서 배 타고 들어가지고
경북 영주까지 와가지고 안동 영주까지 와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뭐 그 동네 처녀하고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함께 살던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얼굴색 보고요. 여기 있는 사람 자신 있으면 말해봐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얼굴 보고 압니까? 하나도 모르죠. 모르듯이 우리는 함께 살았던 옛날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삼국시대 때. 삼국시대 예, 때도 언어가 그랬고. 통했고 우리- 실제 국경이 문제가 없었고 우리끼리는 바로 말이 통했고요. 예. 저 거란 뭐 만주 있죠. 예. 그건 어떻게 말이 통했느냐 하면 거기 가서 6개월만 있으면 말이 통해버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권이나 뭐 이런 나라는 3년 지나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으니까 예. 그냥 안 가르쳐줘도 통해버린다. 예. 그러니까 말도 통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정권도 이제 잡았으니까 한 200년 갈 거니까 경상도 불쌍하게 좀 봐주고 저를 바보 같은 놈들 저거 공동 정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공동 정권보다는 전라도 정권인데 대통령은 바지 사장이 하지 말입니다. 그 바지 사장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집에 보내고 보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지. 예. 그래도 이제 문재인한테 맡겨진 일이 너무 중차대하니까 기대하고 기다려줘야죠. 지지를 좀 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사람이 모자라더라도 맡은 일이 너무 큰 일을 맡았을 때는 묵묵히 따라주고 지금은 또 잘하고 통일 문제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송영길 뭐 이런 사람이 그분 뚝심이 있으니까 외교적 발언 아니시고요. 예, 아니 그건 아니다. 제 여기 또 뭐 제가 아재잖아 아재 같은 성관데. 아, 쌤이 이재명 지지죠. 이재명이든 뭐든 간에 한 사람한테 그래 웃기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기 그 그 중요한 영광의 문제예요. 영광신문 편집장 정말 만나셨죠. 네. 그런 사람 지지해요. 그분이 그치. 사람다운 전라도 사람 지지해요. 다음 대권 주자들을 두 사람을 또 이낙연하고 사람이 모르겠다. 송영길 의원하고 두 사람을 했더라고. 누가 나간지 네. 말 못하겠다. 댓글을 달아놨어요 제가. 아니, 이낙연은 언제가 있고 네. 군사정권의 협조에는 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송영길 그 일생을 놓고 봐서